오늘은 대망이란 소설에 대한 서평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의 야마구치 소아치가 쓴 대하소설로 총 32부로 나온 방대한 양의 그 소설이기도 합니다. 시대 배경은 일본의 생고쿠 시절, 즉 전국 시절의 역사가 되겠죠. 때는 서기 1500년대에서 1600년대를 걸쳐 실제 있었던 역사에다 작가의 상상력을 더하고 거기다가 뼈와 살을 붙여서 문학성까지 가미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소설이 그 일본의 그 세고세 신문에다가 연재가 되었는데요. 연재가 되면서부터 일본 열도가 뒤집어질 만큼 대단한 어떤 그 인기와 반향을 일으킨 그런 소설이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설은 폭풍 같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웬만한 독서가의 집서재엔 대망이라는 전집이 거의 다 꽂혀 있을 만큼 대단했었죠. 인기가.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민족성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 대망을 보면 거의 모든 해답이 나온다고 할 만큼 책 속에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신세계, 국민상, 생활상, 관습 이 모든 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최고의 영웅이죠. 그와 더불어서 나오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또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 잘 알고 있는 풍신수길,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양반은 그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인물은 지금도 일본에서 최고의 숭배와 존경,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그들을 신으로 모신 신사도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대망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걸출한 인물이 어떻게 난세를 살아왔으며 전국시대의 무장으로서 어떤 인생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인생에 그친 파도를 어떻게 헤치며 천하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는지, 어떻게 평화를 그 땅에 일본 땅에 정착시키며 자신의 가문으로 하여금 수백 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는지를 섬세하고도 대담한 필치로 또한 숨막히는 소리를 느끼게 하는 문학적 기법으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작가가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써온 책이니만큼 이 책의 줄거리를 한꺼번에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쯤 나누어서 이 책의 서평을 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봐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에야스의 어린 시절 아명은 다케치오입니다. 이 다케치오의 가문은 그다지 명문가는 아닙니다. 전국시대의 명문가라는 건 땅이 많고 어리어리한 성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며 용맹스런 전투병들과 또 사무라이들, 무시무시한 가신들을 거느린 그런 성주가 있는 가문을 말합니다. 그러나 떵떵 울리는 가문의 융성함이 흔한 건 아니었죠. 대부분 작은 성과 성을 둘러싼 별 볼 일 없는 땅, 그리고 가난한 양민과 졸병무사들, 많지 않은 숫자의 무사들과 가신들을 지닌 가문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날만 새면 성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이기는 쪽은 진 쪽의 성을 빼앗고 땅과 백성의 숫자가 느는 반면 진 쪽은 처참하게 살해되고 노예가 되고 거지나 불황자가 되어 떠돌기도 하고 미식가루 즉 학업무사가 되어 새로운 성주의 발 아래 꿇어엎드리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허구한 날 계속되는 싸움. 그때는 그래서 인생 50년이라는 그들의 노래처럼 50년 살다 가면 장수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11살짜리 병사도 수두룩하고 13세에 12세의 아버지가 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 일찍 결혼시키는 일이 다반사였고 일찍 낳은 아들을 무사로 교육시키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결혼은 거의 모두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아들, 딸을 성주끼리 나눔으로써 하친을 도모하고 서로 동맹을 함으로써 힘을 빌리는 그런 시절. 다케치오는 히로타다라는 오카자키의 성주와 타다마사라는 또 다른 성주의 딸 오다이라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이들 역시 정략 결혼입니다. 성주라고는 해도 아버지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성주의 자리를 물려받은 만큼 히로타다는 결혼할 때 나이가 겨우 16살입니다. 유약하고 히스테리칼하며 나약한 성품으로 성품의 인간으로 권위도 힘도 별로 없는 그런 성주였습니다. 인물만은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죠. 그의 아내 나이도 겨우 14살. 오다이는 그러나 어리지만 매우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덕성을 가진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진 그런 신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제 다케치오가 태어나죠. 훗날의 이에야스인 다케치오. 그는 어릴 때부터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약한 아버지 히로타다는 주위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오다이라는 훌륭한 자질의 아내와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땐 선택의 여지란 게 없을 때입니다. 강한 성주에게 붙지 않으면 내 백성과 성이 살아남을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나와 하친이나 동맹을 맺은 성주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내 아내를 서슴없이 버려야 합니다. 오다이는 다케치오가 2살이 되던 해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이제 본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 모성 본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유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참으며 떠나는 오다이의 그 미어지는 가슴, 어떻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오다이가 그런 다케치오를 두고 이제 본가로 떠나고 나서 얼마 후에 몇 년 후죠. 다케치오는 또 선프에 보내집니다. 인질로 가는 거죠. 겨우 5살의 어린 다케치오가 당대의 실력자 요시모토가 있는 선프에 인질로 가던 날 아버지 히로타다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 속에서 아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며 단식합니다. 다케치오는 그러나 강인한 어머니 오다이의 성품을 닮아 건강하고 어젓하며 당당하게 가마에 타고 자기를 위해 바쳐진 어린 소년 시동들과 함께 인질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선가 선프의 요시모토와 이해 관계가 얽힌 오다 가문, 즉 노부나가의 아버지 노부이데가 있는 오하리로 납치가 됩니다.
그렇게 오와리 노부히데에게 인질로 간 다케치오는 거기서 아명이 키포시, 훗날의 노부다가가 된 키포시죠. 근데 그때 이미 이제 키포시는 청소년입니다. 그 청소년인 노부나와가 아주 아기에 불과한 다케치오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죠. 운명적 만남이었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죠. 노부나가는 자기보다 9살이 8살이 만으로 하면 8살이 적은 그 다케치오의 당당하고 부드러운 모습, 어리면서도 인질 생활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 곁에 있는 자기 그 시동들, 데리고 온 시동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줄 아는 그를 보면서 흥미와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말을 선물하기도 하고 어울려서 놀기도 하면서 우정이라면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지애를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아버지 노부히데가 인질인 다케치오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적극적인 방으로 그를 살려주는데 힘을 보탭니다. 한편 다케치오의 어머니 오다이는 히로타다에게 이제 이혼을 당하고 본가에 보내지지만 곧바로 작은 성의 성주 토시카츠와 재혼을 하죠. 토시카츠는 아주 선량하고 온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식도 낳고 잘 살게 되지만 그 토시카츠라는 성주는 또 히로타다보다는 훨씬 못한 아주 작은 성의 성주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살면서도 히로타다와 살았던 성 오카자키를 잊지 못하고 오다이는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다케치오를 생각하며 아주 애달파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도와줄 길을 모색하죠. 그녀에게는 마침 나미따로라는 특이한 신분의 한 남자와 연이 다 있습니다. 자기 이제 친정과 가까운 그 무사 집안이죠. 근데 이 나미따로라는 사람은 무사이면서도 신관이고 또 그 당시의 서민들에게 선망을 받았던 그런 호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또 귀족들과의 교류도 하면서 온갖 일을 뒤에서 해낼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오다이는 나미따로를 움직여 다른 신사의 선임과 교류하고 그 교류를 이용해 다케치오에게 철철히 새 옷을 지어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 사실을 알고 노부나가를 만납니다.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아들의 일을 은연중에 이제 단언을 하게 되는 거죠. 노부나가는 잘생기고 영특하며 매우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미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고 후계자로 지목받는 사람이지만 늘 기행을 일삼습니다. 벌거벗어 몸으로 돌아다니는가 하면 머리에 이상한 걸 꽂고 다니고 위험한 곳에 가고 가신들에게도 해괴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핀장과 야유를 받기도 하는데요. 심지어는 오와리의 미치광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그 파격적인 행동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일 뿐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일본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이 또한 흐르고 있는 그런 남자였죠. 오다이의 눈물을 보며 다케치오를 살 수 있도록 그 노부나가는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정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죽지 않게 도와준다는 설명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난 다케치오는 노부나가 가문과 요시모토의 가문이 전쟁을 일으킬 때 노부나가의 형이 포로로 그 다케치오가 있는 쪽의 그 포로로 이제 잡힙니다. 그 바람에 이제 그 노부나가의 형과 다케치오가 인질 교환의 형식으로 서로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이 다케치오는 노부나가의 집안 인질에서 요시모토 가문으로 또 인질로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자기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때쯤 다케치오의 아버지 히로타다는 24살의 젊은 나이로 부하 하치야에게 살해당합니다. 명실공히 천혜의 고아가 된 다케치오는 이제 요시모토의 인질이 되어 소루가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케치오가 마땅히 성주로서 군림해야 하는 오카자키 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시모토의 부하들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실력자인 요시모토가 이제 그때에 바로 그 오카사키 성을 말하자면 완전히 정복은 아니고 마치 한일 합방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총독부를 만들어 우리 국민을 다스렸던 그때처럼 요시모토 세력에게 성을 거의 이제 압수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카자키의 가신들은 멸문지화를 당하기도 하고 노예처럼 살면서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나이 겨우 8세인 다케치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는 요시모토의 인질이 되어 그가 갈래를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또 장가를 보내면 장가를 보내는 대로 또 전쟁에 앞장서라 하면 또 앞장을 서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요시모토의 가신 그룹 중에는 셋샤이라는 선임이 있었죠. 그가 이제 오카자키 성에서 여러 세력과 함께 섭정 비슷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오다의 힘이 다시 발휘됩니다. 오다이는 그 셋샤이라는 그 선임이자 이제 또 그 요시모토의 가신이죠. 그런 그 실력자에게 이에야스 즉 다케치오를 교육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씁니다. 오다이에게는 사실 카야인이라는 친정 어머니가 있었는데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그분이 불도에 기하여 이제 선임이 되어 있는 관계로 셋샤이라는 그 고성이면서 요시모토의 측근 부하인 그가 이제 서로 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에야스는 셋사이에게 천하의 이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 지루하고 긴 진절이 나는 인질 생활을 잘 참아내면서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동안 노부나가는 이제 사이토 도산이라는 실력자의 딸 노히메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얼마 후엔 아버지 노부히데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오다 가문의 후계자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노부나가가. 그리고 이에야스의 나이가 14세가 되었을 때 요시모토에 의해서 관례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름까지 이제 모토야스가 됩니다. 요시모토의 모토를 따서 모토야스가 된 거죠. 훗날에 이에야스
그러나 상당히 영리하고 그 지혜와 덕성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질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그 정체성, 즉 오카자키성을 결코 잊지 않고 언제나 돌아가서 군림해야 할 땅으로 인식하고 그곳에 있는 그 남아있는 가신들과 은밀히 내통도 하고 또 자신에게 딸려있는 오카자키의 그 시동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그 큰 그릇이 엿보이는 이 소년은 16살이 되었을 때 그 요시모토의 조카딸 세나히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의 그 이에야스의 선택은 아니죠. 세나히메라는 그 요시모토의 조카는 다분히 엄탕하고 허영심도 많고 성격도 난폭하고 또 이미 정을 나누던 사촌이 있었습니다. 우지자네라고 그 요시모토의 아들이죠. 그때는 사촌 간의 혼사나 정사가 예사로운 사회죠. 그게 이제 또 나이도 다케치오보다는 서너 살이 많습니다. 근데 뭐 청년 이에야스가 뭐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나히메와 결혼을 하게 되고 2년 후에 아들 노부야스를 낳습니다. 이 결혼은 별로 그 이에야스가 원하지 않은 결혼이었기도 하고 서로 어울리지도 않은 그런 결혼이었다 보니 이 세나히메는 그 이후에 남편을 사랑하지만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또 불륜을 저지르게도 되고 또 이에야스를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에야스의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자식을 낳고 요시모토의 친족이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에야스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끝날 수도 없고 자신의 그 어떤 오카자키로 돌아가서 다시 성주로서 살면서 가신들을 돌보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 돌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이에야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덕성도 덕성이려니와 인내심입니다. 그 뭐 딴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인내심이 많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박하거나 경솔하지가 않습니다. 이에야스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시모토와 노부나가 사이에서 어떠한 처신을 하게 되며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카자키로 돌아가게 되는지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후에 하겠습니다.